혈액순환이 느려지는 느낌, 발과 다리의 저림, 혹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냉기나 마비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 찌릿찌릿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바로 손발끝까지 혈액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제가 만나는 시니어 분들께 가장 흔하게 듣는 불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단 1분 만에 이 문제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지친 다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심장에서 발가락 끝까지 건강한 혈류를 회복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는 부드러운 동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 많은 활력, 통증 감소,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마비 증상과의 작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라톤을 뛰거나 위험한 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단순하고 우아한 역학을 이해하고 가볍게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편안함을 즉시 바꿔줄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라 서랏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시니어들이 단순히 노화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제 철학은 간단합니다. 신체는 스스로 치유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저는 간단한 변화가 수년된 불편함을 얼마나 빨리 되돌릴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유지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혈액순환에 집중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저림과 마비가 시작될까요? 순환계를 거대한 배관 네트워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선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아래로 보내는 동맥이 있고 사용된 혈액을 심장과 폐로 다시 올리는 정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배관이 넓고 유연하며 깨끗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혈관의 내벽인 내피세포가 딱딱해지고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이곳은 혈관을 넓고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이완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라는 중요한 분자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산화질소가 줄어들면 파이프는 좁아지고 뻣뻣해집니다. 둘째, 중력은 특히 발에서 혈액이 돌아오는 여정에서 무자비한 적입니다. 심장의 강력한 펌프질을 받는 동맥과 달리 정맥은 혈액 역류를 막는 내부의 작은 판막과 정맥을 짜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주변 근육의 움직임에 크게 의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맥 근육 펌프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등 활동이 부족하면 이 펌프가 멈추고 혈액이 특히 종아리와 발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체가 바로 무겁고 붓는 느낌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혈류 감소는 신경이 필요한 산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마비와 저림으로 이어집니다. 하체에 교통체증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맥뿐만이 아닙니다. 흐름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비결은 바로 미세한 정맥 판막에 있습니다. 혈류 문제는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만의 문제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건강한 노화 과정에서도 작은 혈관들의 탄력과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이는 정상이지만 특히 근육에 의존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신경 말단에 산소가 부족해 생기는 고통스러운 마비는 일종의 구조 신호입니다. 몸이 움직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격렬한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관절이나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 펌프를 다시 활성화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압력과 움직임의 간단한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하체의 혈류와 활력을 되찾아줄 1분 1일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정맥을 가장 크게 짜주는 종아리와 발의 깊은 근육을 목표로 하여 앞서 말한 정맥 근육 펌프를 재가동할 것입니다. 지금 앉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저는 발목 흔들기, ankle rocker와 발가락 벌리기, toe splay라고 부릅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발가락을 들지 말고 뒤꿈치만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종아리 근육을 쥐어짜세요. 2초간 유지하며 부드러운 압박을 느낍니다. 이제 천천히 뒤꿈치를 내리고 즉시 발 앞꿈치와 발가락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뒤꿈치를 축으로 발을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이 리듬감 있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피스톤처럼 사용하여 정체된 혈액을 하체에서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10호 2호에 반복하세요.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발목 흔들기 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둡니다. 이제 발가락을 가능한 한 넓게 벌리고 5초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발가락을 꽉 오므리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2가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발의 미세 혈관 순환을 개선하고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마비 감소와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깊은 근육 펌프와 신경 자극의 조합이 바로 완벽한 1분 해결책입니다. 아침, 오후,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3번 실행하세요. 운동이 퍼즐의 한 조각이라면 혈관 내부의 건강은 다른 한 조각입니다. 내피세포가 재생되고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몇 가지 핵심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산화질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분자는 혈관의 주요 이완제입니다. 우리 몸은 L-아르기닌이라는 화합물로 산화질소를 만들며 자연적으로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루꼴라 같은 잎채소는 질산염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쉽게 전환됩니다. 비트는 아마도 최고의 공급원일 것입니다. 비트 주스 한 잔은 혈액 순환과 혈압에 눈에 띄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혈관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등장합니다. 비타민 C는 모세혈관과 정맥의 구조적 성분인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혈관의 시멘트라고 생각하세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류 내 지방 산화를 방지하여 동맥 경화와 플라크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귤류, 피망, 아몬드, 해바라기 씨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나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으며 전신 염증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성적인 경미한 염증은 좋은 혈액순환의 적입니다. 식단을 통해 염증을 줄이면 혈관을 매끄럽고 넓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비 증상을 겪는 시니어들에게 제가 자주 추천하는 보충제는 알파리포산 ALA입니다. 이는 신경 기능을 개선하고 말초 신경병증 증상을 줄이는데 광범위하게 연구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혈류 불량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에 효과적이며 신경막 건강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1분 해결책 외에도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부차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단순한 탈수만으로도 혈액이 끈적해져 심장이 펌프질하기 어렵게 만들고 미세,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힘들게 합니다. 하루 최소 6~8잔의 물을 목표로 하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갈증을 느낀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긴장 완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다리, 엉덩이 근육에 힘을 줍니다. 이 긴장은 지혈대처럼 작용하여 하체로 가는 주요 혈관을 압박합니다. 매시간 일어나 부엌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풀고 순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움직임은 관절에는 윤활유이고 정맥에는 펌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따뜻한 족욕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프로 운동선수들도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뜻함은 혈관을 확장해 즉시 혈류량을 늘립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10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정체된 혈액을 이동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오일 몇 방울을 추가하면 순환 자극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혈류 불량과 가장 밀접한 질환은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순환이 안 되면 신경이 산소와 영양분을 굶게 되어 마비, 자결감, 저림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순환을 회복하고 신경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순환은 앞서 배운 운동으로 해결했습니다. 신경 영양을 위해서는 알파리포산 외에 비타민 B군, 특히 B8, BC, 엽산 B9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은 신경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니어는 나이가 들며 흡수율이 떨어져 비우 결핍이 흔하므로 양질의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신경 자극이 필요합니다. 텍스처가 있는 풋 롤러나 테니스공을 이용해 앉아서 몇 분간 발을 굴려주세요. 이는 감각을 개선하고 신경을 건강하게 활성화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입니다. 이제 혈액순환 루틴을 강화할 심화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BET 문제입니다. BET를 복용해도 여전히 마비 증상이 있다면 흡수가 잘 안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성 형태인 시아노코발라민 대신 생물학적 활성 형태인 메틸코발라민이 함유된 보충제를 찾는 것입니다. 메틸 형태는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이 즉시 사용하기 훨씬 쉽습니다. 둘째, 횡격막 호흡, 복식 호흡입니다. 발과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순환계에 획기적입니다. 횡격막을 이용해 깊게 숨을 쉬면 복부와 흉부 내부 압력이 변합니다. 이 압력 변화는 진공 청소기처럼 작용하여 하체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빨아들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배가 부풀어 오르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세요. 매일 5분씩 하면 정맥 환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다리 올리기입니다. 중력이 적이라면 가끔은 친구로 만드세요. 저녁에 쉴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15-30cm만 올려도 부기를 줄이고 고인 혈액을 배출하는데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2-3회 15분을 목표로 하세요.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하는 것만큼 해로운 일을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나쁜 실수는 장시간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매시간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세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압력은 엉덩이와 허벅지 혈관을 압박합니다. 또 다른 큰 실수는 다리를 꼬는 것입니다. 이는 허벅지의 대동맥과 정맥을 물리적으로 눌러 호스를 꺾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체 혈류를 급격히 줄이고 정맥 문제의 위험을 높입니다. 발을 평평하게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흔한 실수는 꽉 끼는 옷이나 신발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꽉 끼는 양말, 허리밴드, 발가락을 조이는 신발 등 순환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해가 됩니다. 의사가 권장하는 압박 스타킹은 괜찮지만 깊은 자국을 남기거나 단순히 너무 꽉 끼는 것은 피하세요. 옷은 혈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환에 마지막 강력한 힘을 실어줄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스터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피크노제놀 PYC노게놀입니다. 프랑스 해안송 껍질 추출물인 이 놀라운 물질은 내피세포 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모세혈관 누수를 막아 다리 부종을 줄이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정맥 구조를 위한 고급 천연 지원군입니다. 둘째, L-시트룰린을 고려해보세요. L-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만든다고 했지만 L-시트룰린은 체내에서 L-아르기닌으로 전환되며 종종 단독 섭취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산화질소 수치를 높입니다. 이는 더 넓고 유연한 혈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에 있을 법한 놀라운 향신료 카이엔 페퍼, 고춧가루입니다. 여기 포함된 캡사이신은 혈관을 확장하고 영양분 분배를 돕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한 꼬집 넣거나 식사에 추가하는 것은 쉽고 자연스러운 부스터가 됩니다. 참고로 발목 흔들기 운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목욕이나 샤워 직후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관리 가능한 일일 루틴으로 합쳐보겠습니다. 이를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하체를 위한 하나의 매끄러운 관리 흐름으로 생각하세요. 아침 루틴, 큰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녹색 스무디나 비트 주스 같은 질산염이 풍부한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B 복합체 알파리포산을 섭취합니다. 옷을 입은 후 발목 흔들기와 발가락 벌리기를 1분간 수행하여 근육 펌프 시동을 겁니다. 일과 중 매시간 알람을 맞춰 잠시라도 일어나 움직이세요. 다리를 꼬지 마시고 물을 꾸준히 마시세요. 오후 부스트, 에너지가 떨어지는 오후 중반, 다시 한번 발목 운동을 하세요. 이때가 앉거나 누워서 5분간 횡격막 호흡을 하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저녁 마무리, 10분간 따뜻한 족욕을 하세요. 그 후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15분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발목 운동을 하여 밤새 좋은 혈류를 확보하고 다리 경련을 예방하세요. 이 모든 계획을 합쳐도 하루 30분이 차에 걸리지 않으며 대부분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임, 영양, 전략적 자세에 초점을 맞춘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다리와 발의 편안함과 활력을 되찾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인체, 특히 순환계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합니다. 부드럽고 꾸준한 관리에 아름답게 반응합니다. 그 저림, 그 무거움은 최종 선고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그 1분 해결책부터 실천해 보세요.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바늘로 찌르는 느낌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발을 계속 움직이지 않고도 편안하게 영화를 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느낌은 여러분 손 닿을 곳에 있습니다. 몸의 회복 능력을 믿고 그 중요한 혈류를 함께 되살려 봅시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의 시니어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시작하실지, 발목 흔들기인지 비트 주스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리겠습니다.